2024년 10월 13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10월의 한 가운데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 한 주 동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자, 2024년 시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거의 매일같이 똑같이 되풀이 해드리는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작년 11월 초부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상승 랠리를 시작합니다. 올해 연초에 애플의 기대감이 좀 떨어지니까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는 관계로 애플은 빠지고 성장 기대감이 더 많은 AI를 대표하는 엔비디아 너 일로 와. 그래서 미국의 대장주를 만듭니다. 시가총액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2024년 하다 6번에서 7번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확대 해석됐고요. AI 성장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정말 AI로 세계를 제패하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으로 쭉 상반기까지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기대감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때가 한 5월 달 정도까지 예상을 했는데 그 이후 한 2개월 정도 더 랠리가 전개가 됐죠. 제가 여러분들께 3,000포인트는 어렵다. 그리고 2,000포인트 깨진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윤석열 따위가 2,000포인트 깰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로 계속 지수를 잡아드렸습니다. 8월 달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9월 달 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을 때 9월의 경기 침체 이슈는 9월 달 FOMC 회의에서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하를 위합니다. 자, 50bp 금리 인하가 진행된 다음에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이렇게 지루한 장세가 연말까지 갈 것 같다. 라는 시황을 쭉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루한 증시가 뭐냐? 왜 미쓰리가 지루하다라고 표현했냐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2,900 혹은 3,000포인트 넘어간 상태에서 주식을 시작하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코스피 2,590포인트대가 상당히 불편한 거죠. 세상 엉망진창. 야, 코스피 시장 진짜 주식시장 안 좋다라고 그분들은 느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수들은 이제 한번 매매 한번 해볼까? 라는 판을 만들고 있고 그러한 판들이 종목 장세를 보일 거기 때문에 미쓰리는 연말까지 그러한 증시가 펼쳐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박스권 장세를 예상한다라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시황을 더 가야 되겠죠. 자, 우선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뉴욕 증시 보고 미쓰리가 얘기하는 종목 장세가 과연 뭔지 조금 시간이 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고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2포인트 하락해서 2,596포인트로 마감합니다. 자, 지난주 11일 금요일 날 금통위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금리 인하는 지금 시장의 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팔고 나가기 때문에 안 돼요. 제가 좀 쪽팔리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제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너무 쪽팔리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없으면 안 됩니다.
기관들 한계가 있어요. 개인들 아시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기 때문에 금통위가 뭐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든 뭐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이런 얘기 드렸죠. 만약에 연준이 9월 달에 25bp 금리를 인하한다면 주식시장은 실망감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금통위에서 이번에 25bp가 아니라 50bp를 금리 인하한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발 빼는 모습에 저렇게 지금 죽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위기가 연말까지 간다라는 전제가 뭡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고 선수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장세.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자,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밴드 2,540포인트에서 2,670포인트 잡고 있습니다. 자, 상승 요인으로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 그다음에 인공지능 칩 수요 호조 지속, 결국 믿을 거는 AI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 연착륙이 아니라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상승 요인을 바꿨습니다. 자, 하락 요인으로는요. 미국의 노동시장 부진 우려, 그다음에 중동 리스크입니다. NH투자증권이 미국의 노동시장 부진을 우려했는데 10월 초에 발표된 9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25만 명인가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떨어졌습니다. 그냥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8월 초에 나왔던 것처럼 오랜만에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것 때문에 노동시장이 부진하다라고 뽑은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지표들이 불안정하다. 거기에다가 미국 허리케인 밀턴 영향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매크로 변수보다는, 그러니까 경제 상황 이런 것보다는 개별 산업 및 기업 단에서의 기회 요인을 봐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종목 장세다. 미쓰리가 얘기하잖아요. 종목 장세가 전개될 것이다. 그런데 종목 장세라는 얘기를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호재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매매예요. 자, 그 이야기는 혹시 제가 시간이 되면 뒤에서 해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제가 다음 시간에 꼭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10월 14일 월요일 콜럼버스의 날이라고 해서 미국 채권 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만 주식 시장은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자, 10월 15일 화요일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10월 달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자, 8월 달에 어땠느냐? 마이너스 4.7. 9월 달은 11.5였습니다. 자, 10월 달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까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최근 지표들이 불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미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각각 경제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그리고 그 성향 중에서도 또 속도감, 그리고 심리, 신뢰 이런 단어 들어가는 거는 또 주식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렇게 경제지표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특성들, 속도감 때문에 특히 이번 10월달 경제지표는 뒤죽박죽 개판 5분 전입니다.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갑자기 높게 나오고 갑자기 실업률이 0점이나 떨어지고, 반면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갑자기 증가되고, 어떤 경제지표는 또 높게 나오고, 그런데 10월 1일 날 발표된 S&P 글로벌과 ISM에서 발표된 제조 PMI 지표는 여전히 지금 몇 달째 벅벅벅 기고 있고, 높았던 상태에서 벅벅벅 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벅벅벅 기고 있다가 깜짝 반등한 다음에 다시 벅벅벅 기고 있는 겁니다. 추세는 여전히 우하향을 그리고 있어요.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달 경제 지표 굉장히 헷갈리게 만듭니다. 자, 10월 16일 수요일은요, 9월달 수출입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고, 자, 10월 17일 목요일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되는데, 지난주 25만 8천 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죠. NH투자증권이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하단 2,540포인트까지 내려놓으면서 하락 요인으로 뽑았던 게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됐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25만 8천 명, 즉 기준선이 30만 건인데 무려 26만 건에 가까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자, 9월달 소매 판매가 10월 17일 목요일날 발표가 돼요. 자, 8월에는 어땠냐면 시장 예상치는 0.2% 둔화될 거라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9월 중순에 발표된 8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는 시장 예상치 0.2% 감소를 깨고 0.1%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50bp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제가 어제 돈다방 미쓰리 썸네일에서 만들어 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금리 인하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경기 침체를 인정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못해요. 왜? 대선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에 꽉 잡아두고 시황을 보시면 조금 중심이 잡히실 겁니다. 자, 10월 17일 소매 판매 이후 또 9월달 산업생산, 설비 가동률, 제조업 생산이 발표가 됩니다. 8월달 기업 재고 발표되고, 자, 10월 중순, 매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면 주택지표가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10월달 전미주택건설업 협회에서 발표되는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되는데 9월에는 41이었습니다. 10월에 어떤지 봐야겠죠. 자, 9월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10월 18일 금요일은 9월달 신규 주택 착공과 주택 착공 허가가 발표가 됩니다. 자, 증시 분위기 지금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냐면 미쓰리가 이미 몇 달 전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예상치 못했던 어떻게 이상한 악재가 나오거나 지금 호재가 나오긴 좀 애매해요. 솔직히. 그러면 결국 만약에 어떤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런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아쉽게도 미국은 대선이 있다 보니까 S&P 500과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500포인트에서 벅벅벅벅거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한국이랑 분위기가 좀 다르죠. 저는 이게 사실 더 걱정됩니다. 자, BMO 캐피탈 마켓에서는요, S&P 500 연말 목표치를 6,100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뭔가 인간 지표가 나온 듯한 느낌이 들죠. 자, 시티은행 전략가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주식시장은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반영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주식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 이슈를 땡겨 쓴답니다. 이 시티은행 전문가는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했는데 그 기대감을 지금 상승하면서 다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대감 이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없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AI 성장 기대감으로만 상승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반기는 기대감으로만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확하게 미쓰리 예상대로 8월 달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벅벅벅벅 거리고 있고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쥐어짜는 스타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 경기 부양책에 희망을 좀 걸던데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도대체 얼마나 안 좋으면 저렇게까지 부양책을 써야 돼? 이런 심리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계획인데 마치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인 발행 규모를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국이 공개하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경제지표 충분히 조작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웬간한 상태에서 중국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부양책을 쓰고 그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엄청난 국채 발행을 늘릴 예정이고 그런데 규모는 얘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시장의 바보들은 그래? 국채 발행을 저렇게 대폭 늘리면
뭐 추가적인 대책을 또 내놓나? 이렇게 똥꼬발랄한 희망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꾸 중국이 얼만큼 안 좋길래 저러고 있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말까지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재료는 별로 없어요. 그나마 좀 남아있는 게 뭐 10월 말부터 시작되는 할로윈, 그다음에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산타랠리 이 정도의 어떤 소비 시즌으로 몰고 가는 건데 문제는 11월 5일 날 대선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 대선 전에 증시 분위기가 꺾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S&P 500과 다우지수가 고공행진하다가 뭐 특별한 악재가 아니어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질질질질 흘러서 빠지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사실 뭐 2600포인트 터치하고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9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만 2500포인트 때도 굉장히 감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시장이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어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수대에서 종목들 움직이기 힘듭니다. 더 빠져야 돼요. 중국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요. 미국 대선이라는 이슈 때는 저러고 있는 겁니다. 대선에 트럼프가 될지 뭐 카메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되더라도 대선이라는 이슈가 끝나면 미국은 부진한 경기 9월 달에 50bp를 인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제 고스란히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든 아니든 뭐든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10월 달 하반기에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래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중에라도 2400포인트를 볼 수 있는 지금은 장중에 2600을 받다가 그냥 2500포인트 후반대 2590만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다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지수가 지금 굉장히 경제지표가 복잡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종목 장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종목 장세는요. 뭐 재료 매매, 뭐 일정 매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료 매매, 일정 매매는 어떤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뭐 언제 무슨 뭘 발표하고 아니면 실적 같은 경우도 이번 실적이 좋냐 나쁘냐 미리 좀 예상하고 좋을 것 같으면 미리 사놓고 실적 발표에서 성적 좋으면 주가 올라가고 그때 매도하고 그런 걸 일정 매매, 재료 매매라고 하는데 지금 전개되고 앞으로 더 강력하게 진행될 종목 장세는 그런 장세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럼 미쓰리 어떤 장세야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딱 두 가지만 비유해 드릴게요. 자, 종목 장세에서 제일 선수들이 핸들링을 자주 하는 업종이 제약바이오거든요. 제약바이오 뭐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임상실험 막 승인 혹은 뭐 계약 해지 이런 식으로 애들은 작업을 해놨는데 개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어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갑자기 장중에 뻥뻥 터집니다. 나 저거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종목이 막 상한가를 간다든가. 최근 그런 종목이 또 하나 있었죠. 예스24 홀딩스. 예스24 홀딩스 왜 떴습니까? 한강희 노벨 문학상 받아서 뜬 거예요. 예스24 홀딩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한강희 노벨 문학상을 받을지도 몰라. 혹은 받을 걸 알고 미리 저렇게 사놓으셨을까요? 아마 기대 안 하셨을 겁니다. 꿈도 꾸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정 매매, 재료 매매는
개인들이 조금만 공부하고 이러면 막 열심히 막 재료를 찾고 일정을 찾고 그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혹은 앞으로 전개될 종목 장세는 개인들이 손을 못 대는 장입니다. 정말 어느 구름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단 종목들은 세력들이 다 작업들은 해놨어요. 그게 터지냐 안 터지냐, 언제 터지냐, 그리고 터지기 위해서는 지수가 일단은 좀 다운돼야 되고 이런 어떤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갑자기 여러분 뜬금없이 막 그 출판 관련된 증시가 막 종목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앞으로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어디서 어떤 자료가 터질지 몰라요. 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 다 작업을 해놨어요.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언제 터지느냐, 터지기 위해서는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딱 요 조건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뭐 종목 장세가 예상된다, 뭐 개별 종목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요. 여기서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개별 종목이 아마 일정 매매 혹은 재료 매매, 재료를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에요. 다른 의미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매크로 변수보다는 개별 산업 및 뭐 기업 단에서 기회 요인이다라고 하지만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는 뭐 재료 매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장세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고요. 되게 단편적으로 예스홀딩스 24 같은 출판 관련된 종목들이 뜬금없이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튀어나가는 종목들이 막 생길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 더 갈 거라고 막 따라 사죠. 그러다가 골로 갑니다. 종목 장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개인들이 2600포인트 키를 쓰고 잡습니다. 포기해야 돼요, 개인들이. 개인들은 또 그래? 종목 장세야? 그러면 더 가겠지. 그리고 막 또 들어갑니다. 제가 개인들이 갖고 있다가 실망 매물이 나와야지만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들 정신 바짝 차려야지. 어설프게 들어가고 어설프게 따라하고 어설프게 내가 주식시장의 주인이야, 내가 지금 종목들을 핸들링 해야지라고 하면 골로 가기 딱 좋은 장세입니다. 자, 지금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 시간 지나가면 미쓰리가 얘기한 게 저런 거였구나라고 또 느끼시는 날이 올 거예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좀 경제지표가 좀 혼란스러워서 매일매일 시장을 봐야 되는 상황. 그래서 오늘은 종목 장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방송은 뉴욕 증시가 안 되니까 쉬고 10월 15일 화요일 날 월요일 콜럼버스 데이지만 채권 시장은 쉬지만 주식 시장은 열리는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화요일 날 뵐게요. 고맙습니다.